청기누설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파트너 MC 장원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제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MC 장원의 개인적 사정으로 오늘은 저 혼자 단촐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청기누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시고요. 자, 오늘 드릴 이야기는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권력이 부르는 흘러간 옛 노래.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요런 얘기입니다. 최근의 사례 세 가지만 한번 묶어볼까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리했습니다. 같은 날 MBC 보도국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이 됐습니다. 이게 한 축입니다. 두 번째, 노동계에 대한 어떤 일련의 움직임이 있었죠. 건설 노동자들을 건폭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리고 곤봉진압이 있었습니다. 일련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앞서 본방에서 인터뷰도 진행을 했습니다만 시민사회에 대한 회계감사가 있었고요.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를 하면서 대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안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분석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방송장악 음모이고 노동탄압이고 시민사회 옥죄기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법질서 확립을 부르짖음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이런 움직임이다. 이게 일반적 분석입니다. 그리고 정권의 비판적인 세력을 공격함으로써 총선 대비 정지 작업에 나섰다. 이런 분석을 함께 하고 있죠. 뭐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뭐 특별히 제가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치고요. 저는 각을 약간 틀어서 다른 면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일련의 움직임이 흘러간 옛 노래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혀 창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복자에서 붙이기에 가까울 정도로 낡은 수법들이다. 이명박근혜 정부 때 썼던 그 방법 그대로, 그리고 그때 등장했던 그 인물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일단 방송 장악 부분입니다. 감사원과 검찰의 정연주 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가 있었습니까? 감사원과 검찰의 한상혁 털기가 있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이동관 홍보수석이 지금은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특히 MBC에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국정원 블랙리스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나중에 수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방송 출연 패널들의 성향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맥락이 거의 똑같습니다.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다를 바가 별로 없다.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흘러간 옛 노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동 부문은 어떨까요? 자, 박근혜 정부 때만 한정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때 해고 유연화 정책이 아주 집중적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박근혜 정부에서 취해졌던 조치가 뭡니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전공노, 그리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 설립 신고 반려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반노동 정책의 대표 사례로 꼽혔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어떤 노동정책과 지금의 노동정책 뭐가 다른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큰 맥락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단체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공이 뭐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 과정에서 불거진 게 뭐가 있습니까?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기소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때 청와대가 주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용산이 주도해서 이른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횡령사태 감사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흘러간 옛 노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뭐 새롭게 나오는 방법이 별로 없다. 이전에 이미 다 썼던 방법들이 재동원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흘러간 옛 노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방법들을 써서 그러니까 지금 만들려고 하는 판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도
과거의 사례를 반추해 보면 대충 전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때의 그 방법 그대로 쓰니까 그 결과물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부문 한번 볼까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속가가지고 퇴출당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저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방송의 주류를 장악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주류 방송이 그대로 그러니까 그 사이즈를 유지를 하면서 대국민 영향력을 확대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불어서 뭐가 빠져나갔습니까? 시청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주류 방송의 왜소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을 관통하면서 팟캐스트와 SNS, 특히 트위터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팟캐스트에서 뭐를 다루면 이것이 트위터를 통해서 어디서 뭐를 달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순식간에 전파가 되고 그 전파의 결과로 다시 이 팟캐스트를 찾아와서 듣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일종의 하나의 어떤 대한 미디어로서. 그래서 나온 정치적 결과물이 뭡니까? 여러분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억하십니까? 박원순 후보가 그때 당선되었었죠. 이때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뭐라고 그러니까 명명을 하냐면 전문가들이 트위터 선거라고 명명을 합니다. 트위터의 어떤 뭐냐면 영향력이 아주 지대했던 선거가 바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때 서울시장의 보궐선거가 정치적으로 하나의 어떤 중요한 변곡점을 형성했던 것으로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류 미디어, 주류 방송을 장악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났냐?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 민중 부문을 한번 봅시다. 이때 민중 부문에서 어떤 양상이 나타나냐면 전면적 대정부 투쟁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정권은 이런 전면적 대정부 투쟁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길거리에서 진압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거진 사건이 뭡니까? 2015년 11월에 민중 총궐기 대회가 있었고 이때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백남기 농민은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대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히 중대했던 변곡점으로 기록되는 사건입니다. 민중 부문 탄압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정치적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 부문 한번 봅시다. 정부와의 대립각이 그러니까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자기의 존재 이유를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제 기억으로는 이때 시민사회단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팟캐스트 현상, 트위터 현상, 이런 미디어 현상과 연결을 지으면서 다른 어떤 활동 양상을 모색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났던 것은 이때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이른바 규모가 큰 그다음에 대표적 성격을 띠고 있는 시민단체의 위상은 약화가 됐지만 그 대신 수평적 연대가 더 구축이 되고 그 연대의 장이 거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났던 결과물이 뭡니까? 2016년 탄핵 촛불 시위였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는 여기로 다 몰려 나왔습니다. 지금 세 부문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른바 장악한다, 탄압한다, 옥죄다라고 하는 결과물이 모두 정치적으로 부메랑이 돼서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인 민주주의 공론장을 일색화하겠다는 일념으로 방송장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물은 방송의 왜소화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방송 장악의 효능을 떨어뜨려 버렸다. 정권 스스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민중 부문에 대해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뭔가를 합의를 도출하고 끌어가려고 하는 이걸 포기하고 규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결의 양상이 증폭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의 양상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길거리에서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권 불안정 요인을 더 심화시켜버리는 이런 결과를 빚은 것이죠. 그다음에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다면적인 접촉면 이걸 없애버리는 대신에 단순화해버리는데
그래서 오히려 시민단체의 정치화를 더 촉진시켜버립니다. 정권이. 시민사회단체를 옥죄버린 결과 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화를 더 촉진시켜버렸고 그 결과물이 결국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라면 광장으로 귀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 10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나타났던 양상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물입니다. 근데 이걸 모를까요, 지금 현 정부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왜?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썼던 그 방법들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으면 그때의 그 방법들이 어떤 결과를 빚었는 거에 대한 어떤 고려가 충분히 있어야 됐고 학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됐는지를 좀 묻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걸 제대로 학습을 했다면 그때의 그 방법 그리고 그때의 그 인물을 그대로 갖다가 차용하는 것은 피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그래서 궁금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학습은 했느냐? 공부는 했느냐?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건데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결국 기본 인식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시민은 정부에 무조건 굴종하는 신민이 아니에요. 신민과 시민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에요. 시민은 정부에 무조건 굴종하는 신민이 아니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독립된 주체라는 사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인데 이걸 망각하고 있다. 그래 오히려 정부는 정부의 주도하는 규율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시민을.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시민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신민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 민중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노동자, 농민 이런 게 민중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주 거칠게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고정불변의 아주 특정한 사회 계층을 민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특정한 사안을 놓고 같이 어깨에 걸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민중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부르는데 이걸 지금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민중을 공권력에 의해서 진압해야 되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명박근혜 정부 때 했던 그 기조 그대로 지금 현 정부도 그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이런 기본 인식이 제 스스로 저항 세력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저항 세력을 만들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해버린다는 것이죠. 왜 이런 어리석은 행보를 왜 되풀이해서 밟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의 어떤 그 결말, 박근혜 정부의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한번 잘 반출을 해봅시다. 박근혜 정부의 결말이 그러니까 결정적인 도화선을 국정농단 사건으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의 시발점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 기억에 맞다면 TV조선의 최서원 씨 보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보도의 배경에 뭐가 있었습니까?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조선일보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떤 집권 세력 내부에서의 분열이 더 근본 문제인데 왜 외부에 있는 방송, 시민사회, 민중 영역을 단속하면 정권이 안정된 기반 위에 탄탄히 올라설 거라고 착각하는지 저는 그걸 좀 한번 되묻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어땠습니까? 이명박 정부는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어떤 그 개인적인 문제가 켜켜이 쌓이면서 의혹이 제기가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의혹을 낳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쌓고 그것이 결국 무엇으로 갔던 겁니까? 수술 붕괴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과정에서 광우병 촛불 시위가 있었고 그래서 시민 부분을 어떤 억압하기 위해서 김종익 씨에 대한 민간인 사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결과물이 뭡니까? 그래서 시민사회 영역이 단속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저항을 불렀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런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찬찬히 반추하면서 이걸 귀감 삼고 반면교사로 삼지를 못하고 왜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까? 실패한 방법을?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의 기세가 아무리 거센 것 같지만 이 기세라고 하는 것이 흘러간 옛 노래라고 한다면 흘러간 옛 노래의 결과는 역시 또
과거의 낡은 장면의 재현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오늘 제 청기누설의 결론으로 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외롭게 진행을 하던 거 조금 시간이 빨리 갔는데요. 이렇게 짧고 굵게 청기누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